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충실한 파트너, 충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한 주 만에 또 찾아뵙게 되는데, 정말 긴 것 같아요. 이게 한 주는 아니죠. 좀 더 지났죠. 왜냐면 지난 이제 토요일 날 경마가 끝났었고, 이제 긴 또 휴장기에 좀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더 어제나 뭐 금요일, 목요일 좀 찾아뵈려고 했었는데, 준비하는 것도 있고 또 이번 주에 이번 주죠. 이제 지금 일요일이니까 다음 이제 경마가 이제 금토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중요한 여러분들 대통령배가 또 있고요. 또 이세마피들의 경주인 농협 중앙장배의 경주가 있고 김일시 장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세마필들 그리고 2025년에 대통령배는 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또 우승마를 조금 예측해보는 아니면 뭐 의외의 복병마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또 함께 얘기하기 위해서 좀 찾아뵙습니다. 앞으로는 차차 뭐 이런 방송들도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방송에서 다양한 정보들, 다양한 내용도 있지만 또 개인적인 충파의 이제 분석 내용이나 이런 걸 또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저도 중요한 게 생각하는 거는 게이트 번호가 나와야 더 확실하게 또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능력마들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하고 있고 대중등에 나오는 그리고 의외의 복병마들도 존재할 수 있다는 좀 판단을 해서 그런 마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좀 소개해드릴 마필은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글로벌 히트 그리고 석세스 베파 스피드요. 여기에 복병마 한 세 두 정도를 좀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배가 이제 최근에는 위너스맨, 뭐 글로벌 히트, 뭐 거기에 스피드형 서피스 스페파 이렇게 도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거의 우승할 마리들이 우승했네, 입상할 마필들이 입상했네, 뭐 큰 이변들이 나와주지 않았단 말이죠. 몇 년간은 그렇게 좀 이어졌던 한 3, 4년간은 그렇게 좀 이어졌던 것 같은데 올해는 다를 것이냐? 아니면 올해도 똑같이 뭐 이 지금의 상강구도 글로벌 히트 스피드형 서스베파 이렇게 끝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좀 조심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마필들이 능력 면에서는 보여준 측면 면에서는 좀 더 앞서 있다고 판단하지만 나름의 불안 요소를 지니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어요. 그 부분들을 이 마필들이 능력마긴 하지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탑할 수 있을 것이냐, 여전히 문제가 없을 것이냐. 물론 컨디션이 좋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컨디션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약간의 컨디션 부분들이 좀 있다면 그걸로 인해서 충분히 변수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마 자체가 그런 거고요. 그래도 일단은 글로벌 히트 스피드형 서비스 배파는 빼놓고 얘기는 할 수는 없겠죠. 2025년 대통령배 대상경주 우승마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마필을 뭐가 있으세요? 일단은 좀 제가 이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글로벌 히트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죠. 글로벌 히트. 네, 부산 경남 소속 마필이고요. 뭐 김혜성 기수의 오래된 애마죠. 어떻게 보면 김혜성 기수가 이제 여성 기수로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준 마필이라고 보여주고 거기에는 김혜성 기수뿐만 아니라 소수전 26조 방송국 조교사 거기에 이제 관리사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한 덕분에 이 글로벌 히트라는 정말 대한민국 뭐 최고의 이제 명마 반열에 들어설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최근에는 이제 석세스 베파에게 어떻게 보면 일격을 당했지만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 히트도 어느 정도의 약간의 어떻게 보면 부담도 좀 있었고 어떻게 보면 컨디션 자체도 완벽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그 이후로 또 부상도 왔고 여러 가지 측면이 좀 악재가 좀 겹쳤다. 전개 자체도 그렇게 풀어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스 베파에게 덜미가 잡혔지만 그래도 명실상부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마필은 글로벌 히트다. 그거를 서스 베파가 넘어갔느냐는 이번 또 대통령배 그랑프리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투안핸드 서브 자마들이 대체적으로 좀 성장세가 좀 늦게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글로벌 히트가 또 더 성장을 했다. 그 뒤로 또 투안핸드 서브 자마들이 각광을 좀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글로벌 히트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좀 더 뛸 수 있는 마필이고 충분히
앞으로 얼마나 대통령배 또 2연패를 달성하고 그랑프리 2연패를 달성할지 부분들도 상당히 여러분들 주목도가 있는 마필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트와일라이트 서머 자마라고 하면 글로벌 히트 이전에는 청담도끼라는 마필이 있었죠. 선행력을 주도하면서 2000m도 충분히 잘 소화했던 그런 마필이 있는데 글로벌 때는 성향 자체는 좀 다르죠. 선위권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라스트 직선에서 막판 역전을 일궈내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이 마필에 대한 매력치가 상당히 높은 마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도 좋긴 하겠지만 뭔가 역전을 일궈내면서 직선에서 압도적인 경주력으로 우승하는 그런 모습들은 확실히 사람들 뇌리에 많이 좀 강하게 좀 박혀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강한 마필이다 하는 인식이 있죠. 그래서 글로벌히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당연히 우승 유력 후보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기도도 석세베파와 뭐 1, 2위를 좀 다툴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글로벌 히트 자체가 이제 병력 자체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활마겸 자체는 어떻게 보면 회복은 어느 정도 됐지만 마필 개인 대염이 좀 있었어요. 다리에 이제 부담. 글로벌 히트가 3세 때 가장 따라다녔던 소식들이나 여러분들이 들었던 내용들, 다리가 좋지 않다. 글로벌트가. 뭐 그런 부분들은 경주마들은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간단한 운동기 질환이나 간단한 다리 부상 같은 경우는 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치명적이냐, 치명적이지 않냐, 이런 부분이 좀, 따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예 마필이 병력이 없거나 부상이 없는 마필들은 오히려 그런 마필들은 못 뛰는 마필입니다. 마필들이 더 뛰려는 의지가 강하고, 훈련을 강하게 하고, 마필이 좀 더 힘을 쓰려고 했을 때 부상이 다가오는 것이지 부상이 없다고 마필이 좋은 마필이다? 이것까지는 아니에요. 물론 튼튼한 마필일 수 있지만 글로벌히트 같은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 마방에서 신경을 많이 썼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내용들이 많이 따라왔었죠. 근데 이번에 확실히 이제 병력으로 활말경도 좀 있었고 그리고 개인 댐이 좀 있습니다. 개인 댐은 좀 회복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코리아컵 출전을 좀 포기를 하고 충분히 회복에 집중을 했고 이번에 나오는데요. 마필 자체가 100% 올라왔다고 보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얘도 충분히 경주를 뛸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마필이 컨디션을 맞춰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히트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기량이냐 지난번에 이제 석셀페프한테 저는 케라컵 클래식보다는 컨디션이 더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다. 그때는 뭔가 코리아컵을 위해서 1800에 집중되는 훈련이나 이런 패턴들 그리고 경주 전개를 펼쳤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랑프리를 또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2000m나 2300에 적합한 훈련 방식과 그런 분을 선택을 하면서 마필을 만들어 오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히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우승마로서 유력한 마필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강체주 중에 근데 이제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로 저는 볼 수 있고요. 글로벌히트는 게이트를 그렇게 타진 않아요. 그렇지만 김혜성 기수의 스타일상으로는 안쪽에 1번 게이트보다는 그래도 3번 게이트에서 중간 게이트 정도가 좀 나을 수 있는 마필이다. 그래서 3번 게이트 렌즈는 한번 한 7번 게이트 이내, 3번에서 7번 게이트 이내 경주 게이트 여건을 좀 잘 잡는다면 글로벌히트가 또 좋은 모습을 더 보여줄 수 있지 않나. 물론 게이트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히트 좀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글로벌히트가 이제 문제는 이제 회복성이죠. 얼마나 경주 감각이나 아니면 마필이 회복을 했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물론 모든 마필이 다 그렇지만 능력 자체는 일강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좀 살펴본 마필이 스피드형입니다. 스피드형 먼저 살펴볼까요? 스피드형. 왜냐면 이제 26조의 동일 소속조죠. 스피드형이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들 보시는 코리아컵에서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죠. 어떻게 보면 26조에 그때는 또 김혜성 기수 스피드형이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방동석 조교사는 이마피도 김혜성 기수가 기승했으면 좋겠다. 이마피를 가장 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기수가 김혜성 기수이다. 물론 김혜성 기수가 스피드형의 단거리 경주를 나왔을 때는 좀 아쉬움을 남겼지만 자, 스피드형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선행형 마필이었어요. 앞선을 좀 주도해 나가면서 좋은 순발력을 바탕으로 앞선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마필이 순발력이 아주 강한 마필은 아니에요. 다만 중속이 좋기 때문에 그 중속으로 끄집어 올라오면서 선행을 주도했던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좀 결이 다를 수 있다.
순발력을 생각하지만 순발력이 아주 강한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필이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영리해졌잖아요. 충분히 이제 저는 그래요. 이 스피드 형을 좀 대변해 줬냐면 내가 이길 수 있어. 난 강한 마필이야. 이렇게 마필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앞에 가지 않고요. 따라가는 전개 좀 늦게 나오면서 마필이 게이트 이탈이 좀 늦어진 부분, 순발력 측면에서 예전보다 마필이 의도적으로 좀 덜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충분히 그 정도에 빨리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게이트가 열리면 살짝 반응이 좀 느리게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이 수정이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스피드형은 앞선 전개를 펼치지 못하고 중간권에서 좀 추입으로 올라오는 경향이 있죠. 그치만 이마필이 중속 탄력 자체가 상당히 좋고요. 무엇보다 이마필이 코너가 상당히 이점인 마필이에요. 이제 코너에서 스피드를 살릴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코너에서 직선주로 빠져나올 때 그때 탄력이 가장 좋은 마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직선에서도 호흡을 참아주면 마필이 더 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있어요. 코너에서 잘 빠져나와서 앞선에 빨리 직선주를 뻗어나가게 되면 직선에서 조금 덜 뛰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 마지막에 덜 미를 잡히는 부분들이 꽤 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뒤에서 참았다가 올라오게 되면 앞선 마필들을 뭐 딸 듯 말 듯 약간 쫓아가는 정도, 그래서 뭐 2, 3차 하는 정도의 부분들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 마필 자체는 글로벌 히트도 위협했었던 마필이고 충분히 어떻게 보면 글로벌 히트를 넘어서진 못했지만 그에 대등할 정도의 걸음 능력은 어느 정도 지닌 녀석이란 말이죠. 이제 문제는 제 스피드형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게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스피드형은 오히려 안쪽 게이트보다는 2000m이기 때문에 자신의 중속력을 살릴 수 있는 약간 8번 게이트 이내, 8번 게이트 이내가 아니에요. 이외. 그러니까 8번, 9번, 10번, 11번 좀 외곽성 게이트, 외성 게이트를 좀 부여받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마필이 좀 중속력을 살려서 좀 더 스타트가 좀 게이트 이탈이 느리더라도 좀 어느 정도 중간 앞선권에 붙여주면서 마필의 코너력을 좀 살릴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스피드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게이트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에 뭐냐면 역시 이 마필은 전개가 풀려야 되죠. 지난번에 이제 코리아컵에서 3번 게이트의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도 어떻게 보면 중간중간에 공간 자체가 열렸기 때문에 이제 스피드형은 공간 자체가 열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 서울 주로의 부분도 좀 관건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스피드형은 중간이나 뭐 안쪽 외곽 그렇게 타지 않는 마필들, 전천후의 마필들이고 대부분의 지금 출전하는 능력 있는 마필들이나 아니면 도전하는 마필들이 외곽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스피드형은 중간줄에서 얼마나 좀 타이밍을 좀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 외곽을 감더라도 이 마필이 빠르게 직선을 나갔을 때 먼저 앞선을 빠르게 나갈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외의 전략은 뭐 참았다가 오는 전략도 아니죠. 게이트 탈이 또 느리다 보니까 전개가 안 나오고 중간에서 어쩔 수 없이 힘을 참고 올라오는 경향에서는 이마필이 우승까지 도전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우승까지 도전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마필이 좀 자리가 밀리면서 중간이나 중후미권에서 전개를 펼치면서 직선에서 타이밍을 노렸을 때는 어떻게 보면 2차기나 3차권 정도가 좀 더 이마필이 노릴 수 있는 최대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지만 스피드형도 명실상부 한번 어떻게 보면 글로벌 히트와 계속 경쟁을 해왔고 상당히 강마입니다. 강마예요. 그래서 이마필 자체 도전도 좀 기대가 됩니다. 이마필도 충분히 이번에 우승을 노릴 수 있는 마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스피드형 같은 경우는 일단 중요한 게 게이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스피드형을 누가 기승하느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이제 고민되는 건 뭐예요? 정도윤 기수는 스타일상으로는 중간에서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외곽 게이트에 좀 외성 게이트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도윤 기수가 최근에 보령 라이트 퀸으로 상당히 좋은 또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줬잖아요. 로켓 추입을 보이면서 상당히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됐던 마필인데, 마필과 기수인데 이 스피드형도 약간 그런 포지션을 좀 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바닥권 출입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강풍 만화 아니면 어떻게 보면 너트 플레이 이런 마필보다는 좀 더 앞선권에서 출입을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선위권에서 게이트만 잘 받는다면 무빙을 통해서 직선에서 먼저 뻗어나갈 수 있는 마필이다. 두 가지 전략을 좀 선택할 수 있는 마필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마필도 도전세 우승 도전이 가능한 스피드형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스피드형은 그래도 이마필은 컨디션 자체는 항상 자기 컨디션은 꾸준하게 유지하는, 그러니까 꾸준한 걸음이 강점이 이마필이라고 좀 볼 수 있죠. 이 부분은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볼 마필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번에 글로벌 히트를 이겼던 석세스 베파입니다. 석세스 베파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진경 기수가 기승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서승 기수도 기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석세스 베파에 누가 기승할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글로벌 히트 이겼던 모습을 봤을 때는 진경 기수가 또 KLK 클래식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석세스 베파는 기복 자체를 보일 수밖에 없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의 장점은 뭐냐면 힘은 좋아요. 그 타고난 그 파워나 힘은 좋아요. 호흡도 좋아. 근데 마필 자체가 아직까지도 악벽이 좀 존재를 하고요. 내측으로 기대는 악벽이 직선 들어갔을 때 자신의 힘을 너무 쓰려고 하다 보니까 안으로 살짝 기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직선 들어가서, 그러니까 승부욕이 좀 강한 마필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힘을 좀 오버해서 쓰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코너를 돌 때는 여러분들이 자다볼 있잖아요. 말들이 왼발의 힘을 쓰면서 가잖아요. 왼발의 힘을 쓰면서 가기 때문에 코너에서 빠져나갈 때 바로 발을 못 바꿉니다. 마필 대부분 바로 바꾸는 마필이 없고 서세이브는 달리다가 한 300m 아니면 200m 지점부터 결승전만 200m 지점부터 발을 바꾸는 경향들을 좀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기승기수가 좀 안쪽 기대는 거를 좀 잡아줄 때 마필이 초반에 직선 들어가자면 힘을 빡 쓰려고 했을 때 힘을 쓰려고 안쪽 기대 들어갈 때 기수가 살짝 제어를 하면서 중간이나 외선으로 자세를 잡고 발 바꿔서 살 때 좀 더 좋은 탄력을 보여줬단 말이죠. 이마필이 직선에서 100m 지점 이전까지 발을 못 바꾸는 상황에서 다른 마필이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는 옆에 마필이 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외곽권 마필들이 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세이브가 가는 시점에서 외곽에서 마필이 옆에 붙어서 넘어가려는 마필이 존재를 한다. 그렇다면 서세이브파는 좀 더 마필이 외곽으로 빠져나오지 않고 안으로 살짝 기대가려는 경향도 있고 그러다 보면 발을 바꾸는 타이밍도 좀 늦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면 직선에서 탄력이 좀 더 덜 나와주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이 마필이 글로벌 히트를 이겼을 당시에도 외곽에서 다른 마필이 외곽권의 마필이 없었고 가장 외선에 위치한 게 석세이브 베파였어요. 그러면서 스페페가 발을 자연스럽게 한 300m, 250m 지점부터 발을 바꾸면서 글로벌 히트를 넘어가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이 마필이 자다포의 힘도 상당히 좋은 마필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2000m를 뛰는 과정 속에서는 물론 중간중간 다포 변화들을 여러 가지 합니다. 발바꿈들을 해요. 네. 물론 충분히 왼발로 했지만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왼발로 뛰게 되면 안쪽으로 살짝 기대가는 거리 손실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석세이브 베파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직선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밸런스를 잡고 뛰는 것은 발을 바꿨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운적인 요소도 좀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석세이브 베파의 경주 전개나 이런 부분도 따라줄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가장 따라주는 마필 석세이브 베파입니다. 석세이브 베파는 마필의 컨디션은 괜찮았어요. 지난 코리아컵 빼고는 괜찮았는데 문제는 이 마필이 좋았을 때 안 좋았을 때 문제는 다른 마필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전개의 영향을 꽤 많이 받는 마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세이브 베파가 충분히 글로벌 히트를 이겨냈던 그런 걸음을 보여줬지만 전개적인 측면이 또 중요할 것 같다. 얼마나 직선에서 외곽에 먼저 타이밍을 빠져나오면서 외곽에서 빠져나오구나. 그래서 서세이브 베파의 첫 서승희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 자체도 앞선에 빠르게 던져줬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작전에 주요했던 거고 지난번에 진경기수가 이겼을 때 자체도 어떻게 보면 좋은 포지션을 잡고 나가면 직선에서 빠져나갔을 때 잘 빠져나갔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서세이브 베파의 부분들은 전개적인 영향이 상당히 지대하게 엮일 수 있다. 그리고 웬만하면 기승기수가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외선으로 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서세이브 베파도 게이트가 좀 더 외선 게이트가 유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걱정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서세이브 베파가 얘가 뒷다리 이제 후지 자체는 항상 이제 약간의 근육통이 있고 운동기 질환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마필이 앞다리는 딱히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난제 코리아컵 이후에 이제 파인키가 좀 존재했습니다. 앞다리, 양앞다리. 그렇다는 것은 마필이 그만큼 힘을 많이 썼다는 거고 다리에 부담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코리아컵을 출전하고 어떻게 보면 한 달여 만에, 한 달 좀 넘는 기간에 4, 5주 만에 출전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회복이 됐고 앞다리에 문제가 좀 생긴 게 뭐 큰 문제는 아니에요. 파인기 그냥 통칭하는 다리 저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잖아요. 내가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안 쓰던 근육을 좀 많이 안 쓰던 근육은 아니지만 뭐 뭔가 힘을 더 쓰면서 팔 운동을 하거나 다리 운동을 했을 때 무리가 가듯이 그 정도의 약간의 부상이긴 합니다. 물론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치만 처음으로 거기에 이제 앞다리 쪽에 어떻게 보면 운동기 질환이 있었다는 것은 서세베파에는 어떻게 보면 악재로도 있을 듯 그냥 뭐 큰 악재는 아니지만 그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회복을 하고 마필이 또 안 그러겠느냐. 그래서 코리아컵 자체를 봤을 때는 마필이 좀 직선에서 보고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피로 누적대가 좀 쌓였다고 볼 수도 있어요. 마필이 강한 경주를 뛰다 보면 승부욕에 강해서 다른 마필이 넘어가고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 서세베파 특히나 승부욕이 강한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무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게 얼마나 피로가 누적되는 부분들을 마방에서 풀어줬느냐, 이 부분들을 회복을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페파도 충분히 글로벌티를 지난번에 이겨줬고 그리고 스피드형과 항상 또 경쟁하는 지난번에 뭐 코리아컵에서는 좀 아쉬움을 남겼지만 2000m라는 거리에서 서세페파는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좀 더 1800보다는 2000m 유리한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전개적인 부분도 잘 따라주고 그리고 앞다리에 그런 약간의 파인기가 있었던 부분들이 회복이 어느 정도 되느냐 또 그 이후에 또 문제가 없느냐 피로 회복을 어느 정도 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좀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경기수가 기승을 하겠죠. 아무래도 서승에서 기승할지 진경기수는 저는 확실하게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경기수가 좀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 서세파 역시나 상강 후보 중에 우승마 후보 중에 글로벌들을 가장 위협할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글로벌들 한번 넘어섰다고 이 마필이 1강이다. 이것까지는 아직 섣부르지 않나 저는 생각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서세베파 그리고 글로벌 히트 스피드요. 이 세 마필들을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고 살펴봤습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제가 뭔가 이 마필들이 지금 준비하는 과정 그 이전에 또 사건들이 좀 있었던 내용들을 좀 풀어드리면서 또 이 마필들의 성향이나 여러 가지들을 제 나름대로의 분석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좀 풀어냈는데요. 서세베파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고 이 세 마필들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세 마필들은 얘기를 했고 중요한 게 뭐냐? 입영 가능한 복병만은 있을 것이냐? 또 있다면 어떤 마필이 될 것이냐? 저는 그래요. 경마라는 게 절대성은 절대 없죠. 이 마필이 100% 우승이야. 이 마필이 능력마기 때문에 당연할 거야. 당연한 건 없다고 봐요. 경마에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충분히 변수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월드컵에서 이변이 일어나는 거는 축구공이 둥글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경마는 수많은 변수가 작용을 합니다. 수많은 변수, 아무리 능력마로 해도 그 변수를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게 경마입니다. 그래도 막 3, 40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다 인정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자당이 무너졌던 경주도 보여주고 세강자 뭐 여러 마필들이 무너지는 상황 그런 부분들이 수없이 많이 봤잖아요. 일반 경주도 마찬가지지만 대상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배 입영 가능한 복병마들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한 3마필 정도 좀 꼽아봤습니다. 물론 우승에 대한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은 3착도 중요하고 2착도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서세베파나 글로벌히트 스피드형 이 세 마필들을 위협할 수 있는 이 상강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3복권 마필이나 2착권 마필 3착이나 2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저는 입영 가능한 복병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우승이 쉽진 않겠지만 확률이 높진 않겠지만 또 입상도 그렇게 이 3파전의 상강이 있기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도전하는 마필들은 충분히 괜찮고요. 이 마필들도 대통령배에 나오는 이상 그냥 이 세 마필들에게 그냥 입상을 내줄
호락호락한 마필들은 아니다. 그래서 그 마필들을 언급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어떤 마필이 있을까? 아까 보셨지만 알지만 일단 강풍마 5살짜리 마필이고, 강풍마 자체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강풍을 일으키면서 상당한 엄청난 좀 추입으로 올라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들의 일반 경주 자체는 여러분들이 의심을 잘 안 해요. 언제든지 엄청난 또 추입을 바탕으로 올라오고 거기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좋고요. 상당히 거구의 마필입니다. 강풍마 자체는. 그래서 그런 폭발력으로 보면 마이도 상당히 커 보이죠. 보폭도 상당히 좋고요. 그럼 마필이 파워도 상당히 좋고 그런 부분에서 올라오는데, 이번에 또 조제루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풍마 자체, 강풍마 수입으로 얼마 정도 올라올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강풍마는 자력으로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력으로 이미 상당히 이제 하이 레벨에서 대상 경주급에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던 마필들이 강풍마가 자력으로 이기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다만 운적인 요소들이 꽤 따라줘야 준다면 강풍마도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변도 일어날 수 있는 상당히 강력한 마필이죠. 그만큼 왜 그게 가능하냐를 봤을 때는 최근에 서울 주로의 답이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 주로가,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까지 여러분들 서울 주로는 어땠죠? 올해 말고 작년에. 작년에는 선행 일변도의 마필들이 많이 들어왔었고 앞선에서 내치권의 마필들이 상당히 유리한 부분들이 많았었단 말이죠. 근데 올해는 의외로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외선 추입형 마필들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다수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로의 영향이 좀 상당히 지대하게 좀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강풍마가 충분히 타이밍을 잡고 외곽권에서 강력한 추입을 한 발을 썼을 때 과연 앞선 마필들은 얼마나 쫓아가고 얼마나 그거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도전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선에서 좀 짜우고 전개가 어떻게 보면 저는 경주 전개가 극단적으로 좀 느려진다. 페이스 자체가 느려지면 가장 불리한 마필들이 글로벌 히트나 서스의 페파 스피드 0이에요. 페이스 자체가. 그러니까 앞선의 선행마가 글로벌 히트나 서스의 페파 스피드 0에 나가지 않고 다른 마필이 선행을 나갔는데 그 페이스가 빠르지 않고 느리게 뽑아줬을 때, 페이스가 느리게 뽑아줬을 때 불리해지는 마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뭐 글로벌 히트나 서스의 페파나 뭐 스피드 0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강풍마가 타이밍을 좀 잡고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풍마는 어차피 중후미권에서 자기 타이밍을 잡고 자기 페이스로 가면서 뛰는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앞선의 흐름이 좀 더 느린 선행이 이어진다면 강풍마에게는 나름의 기회가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물론 자력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마필의 직선의 폭발력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녀석이다. 그래서 강풍마를 좀 뽑아봤고요. 조제르 기수가 최근에 또 좋은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줬고 이런 거구의 마필들 조제르 기수가 또 잘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강풍마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복병마, 이변 복병마로 좀 보여지고요. 강풍마에서 좀 보자면 강풍마는 뭐 게이트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중후미권에서 참고 올라오고 그렇지만 외선 게이트가 좀 더 나올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보자면 저는 또 3세 마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마이드림데이라는 마필을 좀 눈여겨보고 싶어요. 마이드림데이 누가 기승할지 모르겠어요. 서수은 기수가 기승할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해요. 서스의 페파의 서수은 기수가 기승을 안 한다면 아마 마이드림데이의 서수은 기수가 또 기승을 할 것 같은데, 토마스 조교사의 8조 부산의 8조 마필입니다. 3세 마필로서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 녀석이고, 마이드림데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를 우승했던 녀석이에요. 그때 당시에 인기 1위가 오아시스 블루란 마필이었지만 2000m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마이드림데이가 서수인기수 외선에서 좀 더 빠른 타이밍을 잡으면서 외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이 마필 자체가 약간 비슷한 게 뭐냐면 서세이스 페파와 전개 자체가 좀 겹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완전히 앞선 선행주도의 마필은 아니지만 딱 선위권 정도의 자리를 잡고 중속력을 바탕으로 선위권 정도의 자리를 잡고 직선에서 승부를 보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코너를 빠져나왔을 때, 4코너를 빠져나왔을 때, 그때부터 탄력을 붙이는 마필이란 말이죠. 약간 석세스 페퍼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비슷한 전개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예전에 석세스 페퍼는 좀 더 뒤에서 올랐지만, 최근에는 마이드림데이와 비슷한 포지션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마이드림데이가 어린 마필인데 석세스 페퍼의 힘겨루기에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관건이고, 마이드림데이가 석세스 페퍼와 좀 더 외성권의 자리를 잡고 서승기수가 만약 기승을 해서 서승기수는 석세스 페퍼에 대해서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그거를 성향을 이용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마이드림데이가 석세스 페퍼의 오른쪽 외선 쪽에 자리 잡으면서 먼저 석세스 페퍼를 외선에서 압박을 하면서 넘어가려는 포지션을 잡는다. 그랬을 때는 마이드림데이가 석세스 페퍼를 이겨줄 수 있는 부분도 존재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이드림데이 같은 경우는 3세 마필을 했잖아요. 일단 부담 중량도 55kg라는 부담 중량을 짊어지고요. 능력은 분명히 최근의 능력들이 여러 가지 능력 치수에는 석세스 페퍼에 이길 수 있나, 뭐 스피드형을 이길 수 있나, 글로벌티 이길 수 있나 부분들은 조금 쉽진 않겠지만,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성장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마필들이 계속 좋은 강한 경주를 뛰어왔고 그 마필의 성장을 했고, 최근에는 일반 경주를 뛰면서 마필이 그만큼 걸음이 더 올라온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마필은 어떻게 보면 1800이나 2000m에 좀 적합한 모습을 보여주고, 전개 자체도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 아닌 어떻게 보면 앞선권에서 선위권의 전개를 펼친다는 점이 상당히 강점인 마필. 여기에 소승기수 안장이라면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마필이지 않나. 그래서 마이드림데이도 어린 마필로서 여러 가지 부담 중이 다른 마필에 비해서 55kg라는 2kg 낮은 부담 중에 짊어지고 있는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라는 부분에서 마이드림데이가 또 보병마가 되지 않나.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뭐 글로벌히트도 3세 때 위너스배는 위협할 수 없어 했지만 그랑프리 때 상당히 깜짝 놀라는 성장세를 더 보여줬단 말이죠. 이런 어린 마필들은 강한 경주를 치르고 또 일반 경주 여러 가지 경주를 치르면서 더 성장을 하고 하기 때문에 마이드림드의 성장치를 좀 볼 수 있는 대통령배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마필도 충분히 위협할 수 있는 이병권 복병마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이드림데이를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이드림데이에서 조금 말씀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오아시스 레드입니다. 오아시스 레드. 박재희 기수가 기승할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기승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아직 정확한. 근데 박재희 기수가 기승하면 좀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마 박재희 기수 기승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1조에서 오아시스 레드가 있지만 백강렬 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오아시스 레드는 좀 더 긴 거리에 어울리는 마필이다. 이렇게 했는데 혈통상으로는 오아시스 레드가 장거리형 마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거리에 적합한 마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800이나 1200에 상당히 적합하지만 마필의 성향이나 마필의 체형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1800, 2000m가 상당히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아시스 레드는 순발력은 상당히 빨라요. 순발력도 좋고 중속력도 좋고, 그래서 앞선 선행 주도를 하는 경우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오히려 선행은 주도를 해서 이 마필이 경주 전개를 펼쳤을 때보다는 바로 2선 두 번째 전개를 펼쳤을 때가 가장 좋은 경주력을 보여줬단 말이죠. 이번 대통령배에서 과연 오아시스 레드가 선행을 주도했는지 아니면 다른 마필이 선행을 나가고 오아시스 레드가 두 번째 전개를 펼칠지는 솔직히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마필들은 어떻게 보면 선취형 마필들이 많아요. 뚜렷한 선행만은 보이진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아시스 레드가 선행로 나갈 수 있고 아니면 선위권에 전개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아시스 레드는 문제가 뭐냐면 너무 끌리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오아시스 레드가 약간 오히려 선행권에 선두권에 나가면서 빠른 전개가 아닌 느린 페이스를 조금 이끌면서 이 마필 자체가 힘을 안배하면서 직선에서 먼저 뻗어나갔을 때 그때 이변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선주로 들어갔을 때 오아시스 레드가 가장 앞선권에서 뻗어나갔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선행을 나가든 바로 두 번째 포지션 잡고 나가든 그것보다는 직선 나갔을 때 뭔가 직선에서 먼저 치고 나가면서 주도를 했을 때 직선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충분히 이변이 가능한 마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출전 마필들 면모를 봤을 때는 오아시스 레드는
두 번째 이내 포지션은 잡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마필 같은 경우는 이마필도 역시나 3세 마필이에요. 항상 경마의 이변은 이런 큰 경주에 대해 이변, 뭐 그랑프리라던가 아니면 뭐 대통령배, 정말 큰 경주들의 이변은 어린 마필들이 그거를 마필이 자기의 능력을 뛰어넘으면서 자기의 보여줬던 걸음을 뛰어넘으면서 더 좋은 발전을 보여주면서 이변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아시스 레드가 얼마나 이후에 성장을 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어린 마필들은 한 달 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더 발전했을 때는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아시스 레드는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라 판단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 같은 경우도 물론 자리가 밀려서 중간권에 선의권 뒤로 밀려버리면 좀 어렵겠지만, 왜냐면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뭐 글로벌 히트라든가 뭐 서스티 베파, 마이드림대에 감겨버리기 때문에 어려운데, 감기지 않고 마지막 코너를 빠져나왔을 때 가장 앞에서 빠져나가면서 뻗어나갔을 때, 그리고 오아시스 레드는 서울 주로 자체가 최근의 주로보다는 좀 더 앞선에서 버텨주는 선의 일변도에 좀 더 가벼운 주로가 형성이 됐을 때는 충분히 이변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라 보여지는 게 오아시스 레드입니다. 이 마필도 역시나 3세 마필로 다른 글로벌 히트, 뭐 서스웨파, 스피드형보다는 2kg 낮은 55kg라는 부담점이 좀 짊어지고 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백가른 조교사는 욕심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마필을 또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아시스 레드의 선정 가능성, 물론 이 마필의 우승을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2착이나 3착의 가능성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이변 가능성 복병마들을 찾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마필도 그 이변 가능성의 복병마가 될 확률이 있다, 이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오아시스 레드라는 카드를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글로벌 히트, 스피드형, 서스의 베파, 이 세 마필들이 상강 구도로 상당히 유력하긴 하지만 강풍마라든가 또 3세 마필인 마이드림데이, 오아시스 레드, 이런 마필들의 충분히 이변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 보여집니다. 중요한 건 이 마필 중에 5마필이 부산 마필이고 3마필이 서울 마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항상 제 서울에 어떻게 연고가 있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안타까워요. 근데 부산 마필들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훈련 과정이나 경주를 치는 과정에서 좀 더 서울 마필들은 혹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필 관리하기엔 최적의 환경이고 훈련을 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또 환경이기 때문에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산 마필들이 높다, 이렇게 판단돼요. 그래서 서울 마필들이 도전을 하지만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하고요. 이 부산 마필들의 또 좋은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팅하는 입장이잖아요. 아니면 그냥 팬심으로 본다면 뭐 광풍마라든가 뭐 서울마필, 뭐 용암사람, 뭐 이런 마필들이 뭐 스피드면 너트플레이 응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냉정한 평가를 봤을 때는 부산 마필들이 많이 앞서 있지 않나. 이 마필도 이 이변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도 마이드리메드가 오아시스 레드, 또 3세 마필이 하나 돼 영스카이워커란 마필도 좀 존재를 하죠. 뭐 그런 측면에서는 근데 영스카이워커는 좀 고민이 되는 게 이제 유현명 조교사가 첫 대상경 추천해요. 물론 뭐 그게 어떻게 보면 경험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이드림데이나 오아시스 레드가 뭐 여러 가지 조교사나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그런 부분도 앞서 있지 않나, 저는 그런 판단을 해요. 같은 3세마라 하더라도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강푸마라든가 마이드림데이, 오아시스 레드, 이런 마필들이 좀 이변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을 조금 제 나름대로 좀 꼽아봤고요. 그리고 여전히 상당히 이제 우승 도전이 가능한 마필들은 글로벌 히트, 스피드요, 석세 베파, 이런 마필들이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2025년 대통령배 모든 마필들의 최고의 모습을 저는 기대를 하고요. 모든 마필들이 컨디션이 다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재밌지 않을까. 여러모로 마필들이 생물이기도 하고 컨디션이 매번 좋을 수만은 없지만 그래도 모든 마필들이 좋은 모습으로 예시장에서도 삐깜뻔쩍한 모습으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최고의 대통령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2025년 대통령배
약간의 어떻게 보면 미리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디테일한 건 역시 게이트 번호 추첨이 되고 나서 이유겠죠. 그 이유는 제가 분석 방송에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인 거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연휴가 이제 끝나고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또 한 주의 시작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배 또 2세 마필들 대상 특별 경주들이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또 매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서 돌아오겠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행운이 가득하고 그 도움을 제가 조금이나마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